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단 하나의 이름? 바로 안세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모든 것을 이룬 선수에게 다음은 무엇일까요? 올림픽 금메달, 세계선수권 우승, 아시안게임 정상,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까지. 그녀는 이미 배드민턴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믿기 어려울 만큼 어린 나이에 말입니다. 보통 여기서 이야기는 끝납니다. 전설이 완성되고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며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다릅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왜일까요? 왜 지금? 가장 강한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이 찾아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상이라는 자리. 그 자리는 정말 가장 안전한 곳일까요? 아니면 모든 공격이 집중되는 가장 위험한 자리일까요? 지금 안세영은 누군가를 쫓는 선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전 세계 모든 선수들에게 쫓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코트 위에 서 있습니다. 휴식도 없이, 완벽한 회복도 없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경기 속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한 선수가 모든 것을 이룬 직후 단 한 번도 쉬지 못한 채 가장 혹독한 무대에 들어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전설은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그 순간부터 균열이 시작될까요? 오늘 저희 대한 체육 소식에서는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닌 한 선수의 한계와 그 한계를 시험하는 무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이름은 바로 우버컵 2026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스포츠 분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룬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 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무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를 단순한 국제대회 중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세영이 향하는 곳, 그곳은 바로 우버컵 2026입니다. 2026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덴마크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배드민턴 역사상 가장 권위 있는 단체전 무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개인전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개인전에서는 지면 그 선수의 도전이 끝납니다. 책임도 결과도 개인에게만 남습니다. 하지만 단체전은 다릅니다. 단 한 번의 패배가 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한 경기, 단 한 점. 그 작은 차이가 흐름을 바꾸고 분위기를 흔들고 결국 결과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안세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그녀의 위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계 랭킹 1위, 단식 1번. 이 의미는 매우 분명합니다. 매 경기마다 상대팀의 최강자를 상대해야 한다는 것, 도망칠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는 항상 가장 강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녀의 경기는 항상 첫 경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 경기는 단순한 시작이 아닙니다. 팀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경기입니다. 만약 이긴다면 팀은 자신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만약 진다면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됩니다. 상대는 기세를 타고 올라오고 팀은 압박에 짓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안세영이 첫 경기에서 패배한다면 그 다음 경기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팀은 그 압박을 견딜 수 있을까요? 반대로 그녀가 첫 경기를 완벽하게 가져온다면 그 순간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한국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버컵에서 한 경기는 단순한 1승, 1패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개인의 기록이 아니라 국가의 결과로 남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돈도 없습니다. 상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명예. 그리고 국가의 자존심. 그래서 이 무대는 다릅니다. 모든 선수는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국가를 대표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모든 시선을 받고 있는 단 한 사람. 안세영.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뜨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 대회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세영의 가장 큰 위협이 중국, 일본, 태국 같은 강력한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그녀에게 가장 위험한 상대는 코트 반대편에 있는 선수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몸입니다. 2026 시즌 초 그녀의 기록을 보면 이미 그 신호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오픈 우승, 인도 오픈 우승, 올잉글랜드 결승 진출, 그리고 아시아 선수권 우승까지. 겉으로 보면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의미하는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대회에서 끝까지 올라갔다는 것. 즉, 가장 많은 경기 수를 소화했다는 뜻입니다. 휴식은 없었습니다. 회복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경기는 계속 이어졌고 몸은 멈출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우버컵에 들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선수의 한계를 시험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알려진 그녀의 몸 상태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릎 통증, 허벅지 근육의 지속적인 부담, 일부에서는 근육 손상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정도 상태에서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5주 이상의 완전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녀에게는 그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에서 경기로, 대회에서 대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행군.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버컵 준결승, 경기 도중 안세영이 갑작스럽게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한다면 경기장은 조용해지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됩니다. 무릎에는 두꺼운 테이핑이 감겨 있고 표정은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그녀는 다시 코트 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경기를 이어갑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긴 랠리, 끝없는 수비, 그리고 상대보다 더 오래 버텨내는 플레이. 이것이 바로 그녀의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이 스타일에는 분명한 대가가 존재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다른 선수들보다 30%에서 많게는 40%까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끊임없는 방향 전환, 반복되는 점프와 착지, 무릎과 발목에 누적되는 충격. 이건 단순한 경기 운영이 아닙니다. 몸을 계속해서 소모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녀의 플레이는 승리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몸을 갉아먹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안세영은 이 모든 피로와 통증을 안고도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녀의 한계는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은 곧 우버컵이라는 무대 위에서 가장 냉정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안세영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그녀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한 명의 선수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화된 압박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 대표팀은 단순히 강한 팀이 아닙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상대를 분석하고 패턴을 분해하고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분석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안세영. 여기서 하나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대표팀 내부에 오직 한 명의 선수를 연구하기 위한 전담 분석팀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3개월 동안 수십 경기의 영상이 반복 분석되고 랠리 패턴, 이동 동선,
체력 저하 시점까지 모든 데이터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단 하나. 안세영을 무너뜨리는 방법. 이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 가까운 시나리오입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대표 선수 아카네 야마구치. 그녀는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속도로 압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버텨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플레이는 안세영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비슷한 체력, 비슷한 수비, 비슷한 집요함. 이건 단순한 맞대결이 아닙니다. 거울과 싸우는 경기입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90분이 넘는 경기. 랠리는 끊기지 않고 두 선수 모두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승부는 기술이 아니라 누가 먼저 버티지 못하느냐로 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입니다. 그 중심에는 라차노크 인타논이 있습니다. 이 선수의 특징은 단 하나입니다. 예측 불가능성, 계산되지 않은 플레이, 순간적인 판단, 그리고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선택. 이건 가장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준비한 전략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석도, 어떤 시뮬레이션도 이 선수의 플레이를 완전히 읽어낼 수 없습니다. 결국 지금 안세영이 마주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분석으로 무장한 중국, 지구력으로 맞서는 일본, 예측을 깨는 태국. 서로 다른 방식의 압박이 동시에 그녀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 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바로 시스템입니다. 현재 배드민턴을 관장하는 배드민턴 월드 페더레이션, 즉 BWF의 규정에 따르면 세계 랭킹 상위 선수는 일정 수 이상의 대회에 의무적으로 출전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이 말은 곧 선수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몸이 아파도 피로가 쌓여도 경기에 나서야 합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BWF는 경기 시스템을 기존 21점에서 15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경기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는 더 짧아지고 한 번의 실수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변화는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안세영의 강점은 버티고, 견디고,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짧아진다면 그 강점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신 순간적인 폭발력과 변수 대응이 더 중요해집니다. 결국 이 변화는 그녀의 스타일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제 상황은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한 선수 대세계.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모든 위험 속에서도 왜 안세영은 여전히 가장 강한 선수로 불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운영 능력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경기를 읽는 선수입니다. 상황 판단의 정확도, 선택의 일관성, 그리고 실수의 최소화. 이 세 가지가 결합되는 순간 경기는 더 이상 감각의 영역이 아닙니다. 계산의 영역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녀는 경기 중 약 80% 이상의 상황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한다고. 이건 재능이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전술입니다. 안세영의 플레이는 명확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세팅. 경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가며 실수를 줄입니다. 둘째, 소모. 상대를 계속 움직이게 하며 체력을 깎아냅니다. 셋째, 마무리. 상대가 무너지는 순간 단 한 번에 끝냅니다. 이 구조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합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요소, 멘탈입니다. 부상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더 침착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무너지지 않는 선수. 하지만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역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무너지지 않는 선수일수록
모두가 그 선수를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의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우버컵 결승전. 스코어는 2대 2 마지막 경기. 모든 것이 걸린 단 한 경기. 그리고 그 코트 위에 서 있는 선수는 안세영입니다. 관중은 숨을 죽이고 팀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순간 두 가지 가능성만 존재합니다. 하나, 그녀가 끝까지 버티고 승리를 가져온다면 그녀는 단순한 챔피언이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전설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 그녀의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면 그 순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정상은 정말 안전한 자리일까요? 아니면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가장 위험한 자리일까요? 지금 안세영은 누군가를 쫓는 선수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쫓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녀는 여전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우버컵. 여러분은 이 대회를 단순한 또 하나의 우승 기회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으로 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과연 정상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세영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